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리플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하고 리플에 대한 소식들 자주 전달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적당히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구독자분께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 지치냐라고도 물어보셨는데 아쉽게도 전혀 지치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통해서 내용들, 현재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걸 좋아하고요. 제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항상 지치지 마시고 함께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XRP 리플 ETF 전체 리스트. 무려 10개 정도인데요. 만약에 미국 SEC가 다가오는 10월 달에 이걸 한 방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코인 ETF 하나 더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글로벌 금융 질서에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솔직히 등골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은 뭘까요? ETF가 나오면은 XRP는 그냥 투자 상품으로 남는 걸까요? 아니면은 금융 인프라, 즉 결제랑 송금의 중심 자산으로서 올라설 수가 있는 걸까요? ETF 신청 내역부터 살펴보면은 작년 11월에 그레이스 게일이 기존 신탁을 ETF로서 전환하겠다라면서 제일 먼저 움직였고요. 비트와이즈, 21시어즈, 위즈덤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줄줄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번 10월달 SEC가 일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시점 자체가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순하게 투자 상품 하나 더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 진입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것처럼 이번 XRP ETF는 송금과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서 역할 인정으로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 가장 무겁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ETF 나오면 가격 오를 거다. 가격은 당연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ETF 껍데기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은행과 기관들이 XRP를 실제로 쓸 거냐,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자주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XRP가 마치 결제 화폐처럼 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절대 아닙니다. 본질은 브릿지 통화예요. 달러에서 원화로서, 그리고 엔화에서 유로로서 이렇게 서로 다른 화폐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XRP랑 스테이블 코인, 이 둘 사이의 미묘한 경쟁 구도, 이게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숫자 얘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1년 동안 XRP는 무려 40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3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 차이가 3배 이상 납니다. 즉 이 격차를 좁히려면 현실적으로 10달러 부분이 가장 가까운 목표가 되는 거고,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트에서 측에서도 2028년까지 12.5달러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TF 승인 그리고 실제 사용 확대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때는 이야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들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3,500만 개 정도의 XRP 이동 소식 때문에 고래 매도설, 덤핑설까지도 나왔지만요. 결국에 리플 내부 지갑 간의 이동으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ETF 대비용이거나 아니면 운영자금 충당일 가능성이 크겠죠. 단순하게 시장 악재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사용 케이스예요. 미국의 나스닥 상장 제약사 웰지스틱스 헬스 측에서는 리플 렉저를 약국 결제망에 붙였습니다. 무려 6,500개 정도의 약국이 참여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약국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고 정산할 때 은행 지연이라거나 카드 수수료 없이 바로 송금이 된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인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제부터 XRP가 진짜 산업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고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 비중이 5.66%까지도 떨어지면서 한 달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던지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하면서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구간 뒤에는 단기적인 상승 돌파가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3.34달러 돌파 여부가 당장 중요한 분기점인 거고, 여기서 넘어가면 3.6달러, 못 넘으면 2.9달러까지도 다시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미묘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ETF 같은 경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갈지, 즉 은행과 기관이 실제로 XRP를 쓰는지, 이 여부들이 미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고, ETF 리스트 공개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3년 XRP가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다른 코인들에게 자리를 내주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뉴스 자체가 단순하게 가격이 오를까, 이런 호기심 차원을 넘습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 질서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 초입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는데요. 만약에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한다면 1929년 대공황이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이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워낙에 이런 얘기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트럼프 개인의 멘트가 아니라 미국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대목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트럼프는 하필 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도 꺼냈을까요? 단순하게 겁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미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 만한 위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졌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그리고 이걸 근거로써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 법 어디에도 관세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제재, 금수 조치는 가능하겠지만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무역법원 측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도 없이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트럼프가 매긴 관세는 무효다. 상호관세 전체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항소를 했겠죠. 그리고 임시 명령을 받아내서 지금도 상호관세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오면 이 명령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항소 법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건데 중도 성향 매체인 폴리티코 측에서는 판사들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라고 보도까지도 남겼고 심지어 보수 성향 매체조차도 회의적이다, 스텝티컬하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배경 자체가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연간 예산은 7조 달러 정도인데요. 근데 이 중에 2조 달러를 빚으로 충당을 합니다. 이미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가 않은 거겠죠. 거기에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 법안까지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돈으로 치면 매년 4천억에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0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줄였는데요. 한국 1년 예산만큼 세금을 깎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세 수입까지도 사라진다? 그동안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되고 앞으로 들어올 세수까지도 증발하겠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이쯤 되면 트럼프가 왜 대공황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과장한다. 이번에도 그냥 협상용이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 문서에서도 1920년대식 결과, 즉 대공황을 암시하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협상용 언사가 아니라 실제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그 정도의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관세가 무효화가 된다면 미국은 결국에 다시 풍목별 관세에 의존할 겁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지금도 붙어있는 관세들이죠. 그런데 세수가 더 부족해지면 대상 품목을 무차별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거고 게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각국과 대규모 투자 약속까지도 받아낸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협상에 들어가면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됐고 나머지 나라들도 끌려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면 일본의 협상은 바보 같은 협상으로 기록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트럼프 측에서는 투자 약속은 그대로 지키라고 압박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품목별 관세랑 투자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감정적으로 한번 보시죠. 만약에 관세가 무효화된다? 미국 정부는 거둔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재정이 순식간에 구멍이 나겠죠. 달러 신뢰도가 흔들리겠고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겁니다. 결국에 이런 위기들이 미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지수를 흔드는 파급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산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금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이 될까요?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달러 기축체제를 낳았다면 이번 위기는 또 다른 질서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연 과정에서 대체 결제 인프라, 특히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의 서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트럼프의 관세 싸움으로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미국 재정, 달러 기축체제, 글로벌 무역 질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법정 다툼이 아니라 금융질서 재편의 서막이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사건을 그냥 트럼프가 과장한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달러 체제가 흔들릴 때 어떤 대체 자산이 부과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 리플 같은 자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진짜 본질이겠죠. 안 지치시나요? 사실 뭐든 적당히가 좋은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오히려 지친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영상을 제작하고 중요한 내용 전달 드릴 때 제가 안내드린 타점들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오히려 힘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실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열정이 됩니다. 부정적인 댓글이나 리플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들 저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응원의 한 모습으로 보고자 합니다. 결국 제 채널을 신경 써주고 댓글까지도 남겨주신 분들이니까요.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팔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괜히 잘못 매도했다가 앞으로 매수 타점 놓치면 어떡하지? 그냥 사팔사팔 하지 말고 묵묵히 들고만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원칙 매매는 조금 다릅니다.
메인 비중은 안전하게 오래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몇 번만 잘 살려도 1000개였던 리플이 금세 1200개, 1300개 이렇게 쑥쑥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겠죠. 1000개가 아니라 1200개에서 시작하니까 수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운영하는 리플 전용 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단기 고점과 저점을 노릴 때 절대 무리해서 비중을 크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에서 20%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만 대응하면서 메인 비중은 그대로 안전하게 지켜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량을 불려나가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을 병행해서 재미랑 효율까지도 쌓아나가는 방식이겠죠.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시장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만원, 50만원 수익이 났다면은 그날은 과감하게 나를 위해서 쓰는 날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투자라는 게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매매 잘 살리면서 지치지 않고 즐기는 투자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리면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